지금 전 세계 항공업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적 폭우 속에서 단 32분 만에 공항 전체를 정상화시켰다는 사실 말입니다. 런던 히드로, 뉴욕 JFK, 파리 샤를드골. 세계 주요 공항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위기관리 전문가 제임스 윌슨은 이렇게 말했죠. 인천공항이 전 세계 공항 운영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공항이 어떻게 세계 항공업계의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을까요? 그 놀라운 32분. 기적의 실체, 베테랑 조종사가 목격한 충격적 이야기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에마 콜린스입니다. 20해 가까이 푸른 하늘을 누빈 베테랑 조종사죠. 제가 비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어쩌면 제 유년 시절부터 저에게 안전은 예측 가능성과 동의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하늘을 날았던 기장이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 비친 아버지는 활주로의 하얀 선 위를 완벽하게 따라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죠. 결빙된 활주로 위에서 미끄러지던 비행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가 짊어진 침묵의 무게. 그때부터 저는 리스크 제로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제 수첩에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백업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전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는 마치 하늘이 통째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이미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운항지연 결항이라는 두 글자가 전광판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불길하게 깜빡였습니다. 제 비행기는 다음날 본사 안전위원회 발표를 위해 반드시 이륙해야 했고 저는 회의적인 눈으로 인천공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합실은 거대한 불안 덩어리 같았습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언성이 빗소리와 섞여 귀를 때렸죠. 저 멀리서 한 사내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잭 커터라는 이름의 미국 방산 계약 임원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제 귀에도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내 계약이 날아가면 200명이 실업자 신세가 되는 거야. 그의 외침은 단순히 자신의 손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군중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확성기였죠.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상황은 전면 셧다운이 답이라고. 제 기준에서는 이미 공항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게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내 커리어가 끝난다면? 안전을 택하면 제 커리어에 큰 오점이 남을 테고 이륙을 강행했다가 위험에 빠지면 그것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냉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위기 앞에서 어떤 공항도 속수무책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아시아의 허브 공항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대합실 스피커에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던 대합실이 그 목소리를 따라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지금은 기록적 폭우로 실시간 상황이 변경되오니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광판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한 한국어 안내에 이어 완벽한 영국식 영어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선을 안내 카운터 쪽으로 돌렸어요. 패닉 대신 절차를, 혼란 대신 질서를 택한 그들의 모습은 신기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은 혼란의 한복판에 있는 저를 한순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혼돈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군중을 바라보던 제 시선은 이내 무대 위로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서윤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은 단순한 전광판이 아니었죠. 실시간으로 변하는 공항의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는 그 과감함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보통의 공항이라면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박서윤 씨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불안은 정보의 공백에서 온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32분 리부트 작전을 시작합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32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닭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32분 안에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 거칠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2분? 그게 말이 돼? 지금 당장 비행기를 띄우라고. 잭 커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다시금 군중을 동요시키려 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승객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는 공정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료진, 연료 부족, 환승 시간이 임박한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수많은 정보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시간 강우 예측, 활주로별 마찰 계수 예상치, 비행기들의 현재 대기 순위, 그리고 각 항공편의 우선순위가 복잡한 알고리즘에 따라 배열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데이터는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었고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 옆에 서 있던 한기태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상대응 총괄을 맡은 사람이었죠. 제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2분은 너무 위험해요. 이대로 이륙하는 건 무리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스크린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이륙이 지체될수록 대기 중인 항공기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죠. 우리는 완벽한 안전이 아닌 작동 가능한 안전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확신과 현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보통 공항의 브리핑 수준이 아니야. 그들의 빨리빨리는 단순히 성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훈련된 신속성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회의적이었던 제 태도를 조금씩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저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한기태 씨의 작동 가능한 안전이라는 말은 마치 굳게 닫혔던 제 사고 회로에 균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단순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죠. 그들의 행동은 말이 아니라 오직 데이터와 움직임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지상조업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기계들의 집합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A, B, C, 델타 팀이 각각의 구역을 맡아 물이 고인 활주로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힌 것처럼 비바람 속에서도 그들은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였죠. 저는 그들의 동선이 군사작전처럼 정확하게 계산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활주로 위로 거대한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모듈형 고용량 펌프팟이었죠. 이것은 일반적인 배수 펌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펌프가 하나로 연결되어 엄청난 양의 물을 동시에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펌프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거대한 굉음을 만들어냈지만 그 소리는 제게 공포가 아닌 희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동시에 프릭션 스캐너 차량이라는 특수 차량이 활주로 위를 느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업상 이 차량을 잘 알고 있었죠. 차량은 활주로의 마찰 계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관제탑으로 전송했습니다. 보통은 비행기 이륙 직전에 한 번만 측정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마찰 계수를 측정하며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남은 시간 23분이라는 숫자가 불길하게 깜빡였고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한기태 씨가 무전기에 대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배수팀, 세정팀, 측정팀, 자원을 재배치한다. 목표는 동시성.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 재배치를 즉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진 안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결정은 위험한 듯 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서 구하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한 명의 리더가 아닌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죠. 제 눈앞에서 거대한 고압 세정 드라이브 30대가 일렬로 활주로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활주로 위에 고여있던 유막과 오염막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시보드의 유막 오염막 지수 하락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곤두박질치자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죠. AI 강우 예측과 활주로 마찰 계수 예상치가 그들의 행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모든 데이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수첩을 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능성 인천.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첨단 장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활주로의 상태를 복구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무도회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라도 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틀리면 모든 판단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때 관제판의 한 수치에 빨간불이 깜빡였습니다. 침수 구역의 지상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었죠.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럴 줄 알았어. 저는 불신의 눈빛으로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이 작은 오류 하나가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한기태 씨의 얼굴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비바람이 몰아치는 활주로 구석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야간 정비 총괄을 맡은 정우진 씨였습니다. 그는 우비를 단단히 여미고 센서 장비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장비함 뚜껑을 열었고 저는 그가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밀한 센서에 묻은 결로를 닦아내고 보정 작업을 하는 그의 모습은 흡사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 같았죠. 그의 손끝은 어떤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작업을 마치자마자 관제판의 숫자가 다시 측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수치가 이내 녹색 영역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집요함이 완벽한 값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수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가용. 신뢰성을 확보해낸 그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기술이 사람의 집요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 아버지의 트라우마로 인해 완벽주의에 집착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값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작동 가능한 신뢰 범위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의 최적화된 엔지니어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첨단 장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장인 정신과 표준화된 실패 로그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우진 씨의 작업이 끝나자 한기태 씨는 망설임 없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 10분. 대합실은 숨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거대한 스크린에 고정되었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하는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불신의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인이 아니었죠.
저는 그들의 노력을 존중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집요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제 수첩에 다시 한 줄을 썼습니다. 존중, 현장 장인 정신. 관제판의 수치가 녹색 영역으로 안정화되자 대합실에 숨막히는 고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기태 씨가 외친 카운트다운 10분이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기술력과 인간의 집요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순간을 예고하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제 수첩을 꼭 쥐고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화면에는 마찰 계수 70%대 진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활주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륙 가능성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한기태 씨는 망설임 없이 첫 이륙을 결정했습니다. 여러 보수적인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확신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배정된 항공기는 바로 제 항공편이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장거리 운항과 연료 임계치가 가장 높은 항공기가 먼저 배정된 것이었죠. 저는 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륙을 고집하던 위치에서 이제 그들의 결단을 존중하는 위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정이 얼마나 큰 책임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죠. 이윽고 활주로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 눈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활주로 아래에 숨겨진 3중 배수망이 엄청난 양의 빗물을 빨아들이고 그 위를 고압 세정 드라이브가 지나가며 유막을 제거했습니다. 동시에 프릭션 스캐너 차량이 마찰 계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관제탑에 전달했죠.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종석에 앉아 엔진 추력을 올리는 순간 저는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 위를 구르기 시작하자 빗물이 켜켜이 갈라지며 바퀴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만든 규칙적인 라인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장비의 우수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사람과 기술 그리고 데이터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비행기가 속도를 내어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륙의 순간 기체가 공중으로 솟아오르자 대합실에서 안도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은 더 이상 혼돈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서려 있는 위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제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작동하는 안전 인천. 이륙 후 구름을 뚫고 올라서자 아래로 펼쳐진 활주로에 정돈된 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활주로는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노력이 단순히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방금 경험한 기적을 만들어낸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륙을 마친 제 항공편은 하늘 위에서 잠시 대기했고 그때였습니다. 착륙을 위해 대기 중이던 수많은 항공기들이 활주로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새들이 둥지로 돌아오는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선순위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알고리즘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배려와 공정함이 담긴 철학임을 깨달았죠. 의료진이나 노약자, 유아를 동반한 승객들이 먼저 활주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동선이 재편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엄소라 씨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시설과 청소를 담당하는 파트 리더였지만 그날만큼은 공항 전체의 흐름을 통제하는 지휘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대합실의 모든 병목을 찾아내고 화장실, 식료품점, 쓰레기통, 심지어 대기열의 위치까지도 실시간으로 재설계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란을 잠재우고 있었죠.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간이 배급 스테이션이 즉시 설치되었고 노약자들을 위한 대기 공간이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군중의 불만이 분노로 폭발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저는 대합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소리를 지르던 잭 커터 씨는 이제 조용히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이 아닌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윤 씨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여긴 프로의 나라군요. 그의 한마디는 그들이 이뤄낸 신뢰 회복의 거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독일인 노부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서윤 씨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왔고 이륙 지연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항공편이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이륙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깊은 신뢰를 읽을 수 있었죠. 저는 그제야 한국의 힘이 단순히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 투명한 규칙과 일관된 적용, 그리고 생활 밀착형 운영 노하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빨리빨리라는 한국의 정신을 훈련된 신속성과 배려로 승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제 오래된 신념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기는 안전이라는 단선적인 믿음은 작동 가능한 안전은 준비와 결단, 그리고 연쇄적인 협업의 합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단순히 폭우를 극복한 하나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었죠. 첫 번째 32분 리부트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마자 한기태 씨는 망설임 없이 두 번째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32분 리부트 동쪽 활주로 개방. 이 결정은 단순히 항공편의 지연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물류와 유통망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몸은 파김치가 되었을 텐데 최소한의 인력만 교대하고 연쇄적으로 작업을 이어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피로 누적 속에서도 빛나는 사명감을 보았죠. 제 오래된 신념, 즉 나의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라는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처럼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배우고 싶다는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발표 자료의 첫 페이지를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안전 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딱딱한 제목이었지만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인천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리부트 작전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항공 당국과 언론에서 인천공항으로 러닝팀 파견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인천공항의 운영 시스템을 인천 표준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새로운 기준으로 선언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며 한국의 힘이 단순히 한 번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하는 겸손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의 빨리빨리는 무작정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리허설, 그리고 실패 로그를 축적하여 다음 결정을 더 빠르게 만드는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스템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제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겸손, 학습, 시스템. 이 세 단어는 제가 인천에서 배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한기태 씨의 완벽이 아니라 작동을 목표로 한다는 말은 더 이상 단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가진 철학, 즉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신의 정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안전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안전은 단순히 사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준비된 시스템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저는 제 항공편에 다시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여전히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활주로는 거울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가를 울리는 동안 저는 제 조종석에 앉아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이륙을 위해 관제탑의 허가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저희 기장님은 관제실을 향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천공항 운영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저를 포함한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동안 저는 제 오랜 신념, 대기는 안전이라는 단선적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단편적인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작동 가능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사람과 기술, 그리고 데이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하며 제가 가진 불신과 냉소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바퀴가 활주로를 떠나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활주로 아래로 보이는 규칙적인 선과 불빛들은 마치 인간의 집요함과 헌신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 같았죠. 저는 제가 들고 있던 발표 자료 첫 페이지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이 만든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위기 관리 매뉴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정신, 즉 데이터의 정직성을 믿고 현장의 장인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삼위일체의 정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저는 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리스크 제로주의자가 아닌 작동 가능한 안전의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조종석에 앉을 때마다 인천공항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저에게 비행의 기술이 아닌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곳이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따뜻함과 위대함을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다음 여행에도 함께 해주세요.